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03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30세까지의 행복은 즐겁게 사는 것, 60세까지의 행복은 성공하는 것, 노년의 행복은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함께할 땐 그 존재 가치를 알기 힘들죠. 하지만 그 존재가 사라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듯 잘 죽는 것 또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웰빙의 완성, 웰다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김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3세) 철학자 유명한 김영석 연세대 교수죠. 아, 네, 동명이인이시네요. 동명이인입니다. 네, 김영석 교수. 야, 대단한 분이죠. 김영석 검색만 하시면 이 라인에 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한번 검색해 저희도 보시기 발견했습니다. 바랍니다. 드디어 그래서. 오르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김영석이 이름이 또 우리 교수님하고 같은 라인에 또 서 있네요. 이야. 네, 그래서 오늘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소울 여러분,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야, 요것도 요새 또 심도 있게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행복한 삶이란 뭘까? 이런 생각 문득 안 드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그 김형석 철학자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오늘 형석님도 왠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동명이인이잖아요. 하시네요. 검색해 보시면 김영석 교수 있고 김영석 작곡가 있고 배우가 알았어요. 있네요. 네네네. 네, 저는 행복이라는 것 참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냥 here and now, 지금 현재 여기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과거에 좀 얽매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런 현재를 즐기는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뭉치님 뭐 철학적 다 되셨네. 네, 방송 몇 번 했다고 방송 많이 늘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디님의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제 행복이란 건 정말 진짜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저는 이게 아프지 않고 약간 좀 무탈한 게 사는 게 제일 좀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무탈한 무탈. 거. 네, 항상 좋습니다. 제가 외치는 말입니다. 네. 네. 사람들이 살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세 가지요? 모르는 거 너무 많은데. 모르는 세 가지. 야, 모르는 세 가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 그러게요. 세 가지만 모를까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너무 한 100만 많은데. 가지 정도 될 것 그렇지. 같은데. 나도 너무 철학적으로 갔어. 어. 이게 내 철저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네.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아.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웰다잉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맞네요. 모르는 세 언제, 가지를 한번 어디서 정해봤고요. 어떻게 죽을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좀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부족하죠. 결혼 후 생활 자금이나 뭐 연금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많이 크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삼포 세대라는 말 또한 한때는 유명했던 우리 그쵸. 젊은 세대들 간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짧고 굵게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던데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장수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또 그렇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뭐 영양 상태나 뭐 생활 환경 등 또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고령자들도 많아졌고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 올바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 울산 웰던센터를 운영하는 김은수입니다. 저는 이제 보다무리 상실상담소 소장이기도 하고요. 울산 노인상담소 부소장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저희한테는 웰다잉 센터, 웰다잉 이런 단어가 좀 아직은 어색하기도 한데요. 웰다잉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울산 웰던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발족돼 있지만 실은 2016년도에 보다무리 웰다잉 센터로 발족하였어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서 올해 울산 웰던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래는 보다무리 웰다잉 센터에서 울산 웰다잉 센터로 바뀌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울산 웰던센터는 교육센터와 상실상담소와 상실상담 교육과 무료 상담 및 봉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웰다잉 기본과정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웰다잉 지도사의 양성도 하고요. 또 웰다잉 교육 사업을 통해서 강사를 배출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상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실상담소 조금 생소하네요. 그렇죠. 상실상담소. 네. 근데 상실상담은 사별자를 위한 상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리도 상실하잖아요. 아, 퇴직 뭐 이런 네. 거요? 네. 그리고 애완동물도 상실하잖아요. 아, 또 우리는 이별도 해요. 네. 연애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요. 네. 그런 모든 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실한 경험한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기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웰다잉 센터에서 참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은 지인이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운 주제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에서 거절을 했는데 좀 더 사회에 기여한 삶도 저는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내가 꼭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네.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뭔가 돌려드릴 지적 재산이 있겠구나 싶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도 제가 조금 버거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4일이 제 바로 위에 선배가 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네. 참 보면서도 나름 선배 생각도 나면서 또 46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네, 또 생을 달리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성님은 상실상담소로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네. 저도 또한 가면 상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듯이 사실은 남 일이 아닌 거예요. 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웰다잉에 대한 단어조차도 생소하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런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두렵지만 남의 일은 아니다라고 98%가 나왔어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설문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죽음하면 노인의 문제들이다. 나의 문제는 아니다 했는데 아까 형석 씨 말씀대로 아주 가까이 누구나 많은 분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죽음을 이제 쉽게 표출하는 시점이 돌아왔다고 봅니다. 죽음 준비의 필요성도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교육 가면 어르신들한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18년도까지. 야,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뭔지, 연명 치료가 뭔지 네. 저한테 강의 요청이 기관에서 요청이 아니라 기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강의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거 일하시면서 법제적 차원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사실은 울산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울산에 5개구 군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한 군데만 빼고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대학병원 호스피스 센터와 저희 울산 웰단센터와 함께 4개구군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했죠. 네. 울산에 법 제정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렇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나 그렇죠. 빠진 데는 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생각했어요. 울산 웰다잉 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신 분들이 한 90%는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또 한 가지 네. 호스피스 센터도 아마 울산대학병원 있을까? 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셨죠? 네. 근데 사실은 울산대학병원에 호스피스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선 요양병원과 자재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홍보가 아직 부족하죠. 또 홍보와 죽음 교육, 웰다잉 교육하면 거부하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보도 안 되고 인식 교육 사업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행정적 기반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네요, 그럼. 그렇죠. 문제가 예산이네요. 일승전 예산. 네. 네. 그러면 이용하려고 하는 분은 많을 텐데 이게 병동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죠?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 병동이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울산대 병원은 울산의 최고의 병원이고 그래도 한 개층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병동 한 건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 아니야. 호스피스 병동 내가 보니까 암센터에도 층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병실만 지금 따지죠. 사실은 울산대병원도 침대 수가 10개, 한 10인용 들어갈 수 있는 병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개 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침대가 10개. 그걸로 끝? 네.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암병동에 입원해 있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관리도 해주고요. 집에 방문 요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에 있어도 불안할 때는 가족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싶겠죠. 네. 근데 병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네. 다 수용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호스피스 완화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이 우리가 예전에 어땠어요? 병원에서 죽었나요? 아니면 집에서 죽었죠. 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거의 병원에서 네.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죽고 싶잖아요. 통증 없이. 우리는 두려운 게 뭐예요? 아픈 거요. 아픈 거죠. 죽을 때까지 아플까 봐. 그렇죠.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 통증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안하게 내가 옆에 가족들하고 대화하면서 통증을 관리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호스피스 센터예요. 그럼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별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단계요. 네, 대표님. 대비할 수 있는 죽음, 준비할 수 있는 죽음, 자기 결정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린 모두 죽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울산 웰다잉 센터 김은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업무 중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힘든 건요. 웰다잉이 뭔가요? 라고 묻는 거였어.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쓰러졌으면 어디 가요? 119 불러서 병원 가야죠. 그렇죠. 근데 119를 불러서 응급으로 갔을 때 실려가신 분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하세요? 아니요. 아니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시겠죠.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를 하시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혹시 만약을 위해서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원래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지만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 해야 가족이, 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평소에 얘기를 해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웰다잉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비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웰다잉하고 치료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건가요? 웰다잉은요. 잘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응급실에 가 있을 때 난 잘 죽기 위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어. 나는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가족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연명 의료 확인서 이것을 살아있을 때 본인이 작성을 해놓고 가족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법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에 3월에 중앙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자다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내 목숨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라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사전 연명 의료 확인서 이런 건 제가 직접 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럼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면 할 수 있고요. 또 그 울산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전담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족들 손붙잡고 가서 사인을 해야 되겠다. 네. 저희는 네. 시부모님과 친정엄마가 다 사인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사전 연명 의료 확인서에. 네. 그걸 또 알고 저는 계시네요. 그거를 듣고 알았어요. 이거를 사인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니네한테 얘기 왜 해? 이러면 난 사인하고 왔다.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깜짝 놀랐었는데 부모님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의견을 저희는 받아들였죠. 근데 이 확인서는 왠지 모르게 좀 슬퍼지는 찡하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결정하고 나면 자식들은 갈등을 안 겪잖아요. 네. 그럼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또 어떨까요? 본인도 슬퍼지지 않겠어요? 아쉽죠,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결정한 걸로 끝나지만 자식들은 나 때문에 한 몇 달 더 살 걸. 더 볼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예.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효도를 그러니까, 다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그런 죄책감도 우리는 느끼고. 불효를 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그죠. 고통이 또 네. 따르겠죠. 네. 그러면 누가 결정한 게 제일 좋을까요? 본인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 연명 어렵다. 의료 의향서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법이 18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럼 저희 이제 또 선생님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품위 있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하는 말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게 웰다잉입니다. 네. 즉, 잘 살아야 잘 죽는다라는 개념이죠. 웰다잉을 배우면서 웰빙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네, 잘 배웠습니다, 오늘. 그럼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외국처럼 죽음의 날이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죽음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외국에는 죽음의 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멕시코든지 미국이든지 유럽 전역에 다 있고요. 또 아시아도 사실은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만 또 편안하게 죽음도 마음껏 얘기해서 편안하게 그 죽음이라는 용어도 꺼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울산 웰다잉 센터는 울산에만 있지 전국에는 교육센터는 있지 웰다잉 센터 비영리 단체는 없습니다. 그 울산이 최초인가요? 예, 최초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각당 복지재단은 서울은 크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비영리 단체로 지방에 이런 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럼 울산 웰다잉 센터 대표 전화가 있을까요? 네, 248-3232입니다. 052-248-3232 누르면 울산 웰다잉 센터 저희가 또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밖으로 내놓아서 가족들과 같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두려운 건 두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회에 죽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웰다잉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울산 웰다잉 센터 김은수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산 등 사회 문제로 웰다잉이 주목받고 있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 오늘 소울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 공부 뭐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로써 정말 좀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무디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형성님이 이제 오프닝 앞에 보시면 왜 모르는 세 가지 해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피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오늘은 우리 선배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한테 참 마지막으로 남겼던 문자가 참 많이 생각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05248-3232로 한번 연락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웰빙 시대에서 잘 죽어보려는 웰다잉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죠.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수많은 후회가 남겠지만 그래도 웰다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깝게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치열하게 순간순간을 살면서 상대를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만이 잘 사는 것이고 진정한 웰다잉의 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제보다 특별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 엄윤미, 무디 이영은, 짱 양현희, 환희 김분화 그리고 저는 김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